자, 여기 인테리어 가게를 운영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제 좀 일이 손에 익는다 싶었는데, 아니, 공사 대금을 못 받는 엄청난 위기에 처한 거죠. 그런데요, 이 한 사람의 정말 절박한 질문에서 시작해서 사회 전체를 진단하는 한 강연자의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문장입니다. 제가 뭘 잘못 공부하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이에요. 열심히 일했는데 돈을 못 받는 이 상황. 이 질문을 던진 분은요, 그냥 돈 어떻게 받아요? 이걸 물어본 게 아니에요. 어쩌면 내가 세상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시스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거죠. 자, 그런데 강연자는 딱 잘라 말합니다. 이건 그냥 한 사람의 운이 나빴던 게 아니라고요. 이건요, 훨씬 더 거대한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 하나의 증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강연자는 우리 사회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공장 사장님 대출이 막혔는데 그게 건설사로 가고 결국엔 인테리어 가게까지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누구 하나 이 연결망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꽉 막혀버리면 결국 우리 모두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꽉 막혀버린 걸까요? 강연자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아주 독특한 틀 하나를 제시하는데요. 바로 비즈니스 리더, 그러니까 기업을 이끄는 사람들이 어떤 역사적인 단계를 거쳐왔는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장사치, 기업인, 그리고 사업가, 이렇게 세 단계입니다. 강연자의 주장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 세 단계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위기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문제를 푸는 핵심 열쇠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럼 각 단계가 뭘 의미하는지 하나씩 뜯어볼까요? 자, 첫 번째 단계는 장사치입니다. 이건 뭐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죠. 목표는 딱 하나, 돈 버는 거, 오직 수입입니다. 어떻게든 살아남고 돈을 모으는데 모든 게 집중되던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돈을 좀 벌고 나면 리더는 이제 기업인으로 진화합니다. 이때부터는 목표가 달라져요. 그냥 돈 버는 게 아니라 성장 그 자체가 목표가 되는 거죠. 근데 강연자는 2단계의 리더는 정말 냉정해야만 한다고 강조해요. 왜냐? 누구 사정 봐주고 동정심을 갖는 순간 바로 자기도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무자비할 정도로 성장에만 집중해야 했던 시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장을 이룬 기업인들은 이제 마지막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사업가죠. 강연자는 이게 바로 지금 이 시대의 리더들한테 주어진 새로운 미션이라고 말해요. 이 단계의 목표는 더 이상 나 혼자 성장하고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사회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강연자의 핵심적인 비판이 터져 나옵니다. 지금의 리더들이 바로 이 세 번째 단계, 사업가의 진짜 의미를 완전히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오해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꽉 막혀버렸다. 이게 근본 원인이라고 딱 꼬집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리더들이 사회를 위해서 일하라고? 그럼 기부 좀 하고 자선 행사 열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강연자는 그건 진짜 사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사업가의 역할은 그게 아니에요. 사회가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든지 그 근본 원인을 연구하고 해결책으로 아예 교육, 문화, 복지의 판 자체를 새로 짜는 것. 그게 진짜라는 거죠. 심지어 강연자는 여기서 굉장히 센 표현을 쓰는데요. 그냥 돈만 주는 건 사람들한테 의존성, 그러니까 거지근성만 키워주는 꼴이라고 말해요. 이게 사회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일어설 힘을 뺏어서 퇴보시키는 거다. 정말 날카로운 비판이죠. 결국 강연자가 말하는 사업가는요, 단순히 돈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회의 문제의 뿌리를 파헤치는 연구자이면서 동시에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건축가 같은 사람인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실업자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왜 자꾸 실업자가 생기지? 이걸 분석해서 아예 새로운 산업,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 이게 진짜 사업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강연자는 지금 비즈니스 리더들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말 강력한 비유를 하나 끌어옵니다. 바로 현대판 부족장들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날의 대기업 총수나 대표들은 그냥 회사 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회를 이끄는 새로운 왕이자 족장이라는 거죠. 그만큼 어마어마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강연자는 역사를 보라고 말합니다. 자기 백성은 안 돌보고 자기 이익만 챙기던 왕들 결국 어떻게 됐나요? 예외 없이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현대판 부족장들이 딱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사회 전체를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오로지 자기들 살궁리, 자기들 이익만 좇고 있으니까 결국 족장으로서의 의무를 완전히 내팽개쳤다는 거죠. 자, 이제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갑니다. 강연자는 이렇게 의무를 저버린 리더들과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해서 좀 무서운 예언을 하는데요. 동시에 여기서 빠져나갈 유일한 길도 함께 제시합니다. 강연자는 아주 구체적인 연도까지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2025년, 이때부터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어려움이 닥칠 거라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철퇴가 떨어진다고 표현해요. 이건 뭐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처럼 아주 무서운 심판이 내려올 거라는 정말 강력한 경고죠. 근데 이게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강연자에 따르면 이 경고는 이미 20여 년 전부터 시작됐고 2013년부터는 심판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 닥칠 어려움은 최소 3년 이상 갈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결국 이 모든 위기의 원인은 딱 하나로 모아집니다. 사회를 위해서 일해야 할 사업가들, 그러니까 현대판 부족장들이 자기 할 일을 안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 강연자가 내린 진단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린 뭘 해야 할까요? 강연자는 딱 한 가지 길이 있다고 말해요. 바로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을 사회를 위해서 사는 걸로 완전히 트는 거죠. 근데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점은요. 이게 꼭 돈 많은 리더들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아무리 없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내 자리에서 내 주변 사람들을 좀 더 이롭게 하고 사회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찾는 것. 거기서부터가 진짜 사회사업의 시작이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으로 사회를 위해 산다는 것,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어쩌면 이 강연자의 급진적인 진단은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우리 각자의 답을 찾는 것만이 눈앞의 위기를 헤쳐나갈 유일한 열쇠라고 말해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